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오늘 특별공급 시행규칙 하나가 바뀐다는 발표를 했죠. 바로 다자녀 요건을 완화를 했습니다. 기존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요건은 자녀가 3명 이상 돼야 지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때 하나 낳아도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녀가 3명이 돼야 한다는 건 너무 비현실적인 규정이죠. 그래서 다자녀 자격 요건을 완화를 해서 자녀 2명 요건을 충족하면 다자녀 특별공급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본래 이렇게 기존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서 특공 경쟁률 중에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자격 요건을 완화를 해서 기회는 생기겠지만 동시에 경쟁률은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자녀 배점 점수는 2명이 25점, 3명 35점, 4명 40점이어서 정말 자식이 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경쟁 구도죠. 온 힘을 다해 많이 낳은 분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인데 점수 간격도 2명, 3명 사이를 10점으로 줄였고요. 배점 차이가 줄었기 때문에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득 자산 요건도 최대 20%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셔야죠. 근데 아무리 이렇게 자격 요건 완화를 해줘도 일단 실탄이 모자라면, 그리고 지금같이 분양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향후 하반기 집값이 불안한 안개 속 전국인데 어떻게 자격 요건 하나만 믿고 청약을 무조건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분양가입니다. 이거 분양가 상한제로 다시 돌아가든지 아니면 무슨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하는 시점이죠. 지금 거의 분노의 질주가 청약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분양가 보고 놀란 가슴 청약을 포기할 정도의 분노를 자극을 하죠. 동시에 무조건 서울 아파트 잡겠다고 장롱 속 통장을 싹싹 긁어다가 계약금 10%만 들고 무조건 통장 던지는 분노의 청약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쌍방향에서 분노가 터지고 있는데 분양가 밸런스 잡아주지 않으면 서울 집값은 이제 20억에 육박하는 중급지도, 이미 비강남권 같은 경우는 9평이 15억까지 올랐잖아요. 이걸 언론에서는 고분양가를 수요층이 관대하게 수용하고 있다고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무슨 한 달에 1억씩 올라가는 가격을 너그럽게 바라봐 줄 수 있는 소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트 가서 물건 사도 깜짝 오른 채소값만 봐도 가슴이 철렁할 텐데 무슨 가격이 1억 단위로 올라, 이걸 수용을 해요? 이게 그냥 냄비 속 청개구리처럼 그냥 대출이 턱턱 나오니까 고분양가를 그냥 쳐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서울 신축만 잡으면 무조건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계산인데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시세 차익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가능한 산술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젠 건설사에서 주변 시세에 고스란히 녹여서 분양가로 내놓는데 향후 입주하고 올라야 할 집값이 거의 주변 시세와 키높이가 같을걸요. 결국 분양가 상승분은 수요자에게 전가시키고 그렇게 빚으로 진입한 내 집은 빚더미 위에 올려놓은 부실 자산이 되는 거죠. 본격적인 집값 하락 동시에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면 그냥 앉아서 죽는 겁니다. 이거 분양가를 수요층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고스란히 빚으로 극복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서울 8월 아파트 거래량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7월은 3,300건 수준. 점차 직전 달보다 페이스가 떨어지다가 8월 정산이 완전히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7월에 비하면 훅 떨어지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아니 집값 오른다면서 거래가 왜 떨어져요? 물 들어올 때 노줘야지. 신나게 팔아야죠. 근데 이게 팔 사람은 마음이 굴뚝인데 이렇게 내놓은 집을 받아줄 사람이 군부를 떼지를 않으니 연기가 안 나죠. 거래량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지금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얼어붙었다는 겁니다. 지금 가격 택도 없다는 거죠. 너무 비싸. 2019년도 가격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쳐다도 안 볼 거야. 매수 심리가 확 살아났다 하지만 실제로 아이쇼핑 수준이고 쉽게 계약서 안 씁니다. 누가 이런 부동산 시황에서 손 떨리게 계약서 쓰려 하겠습니까? 그러니 거래량이 훅 떨어지고 이렇게 거래 추이만 보더라도 하반기를 지나서 연말 집값 추이는 상당히 심각할 수 있다. 그리고 매물이 갈수록 쌓이고 있어요. 거래량이 줄어버리면 당연히 물건은 쌓이게 마련. 거의 7만 건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리 변동 요소가 본격 시작이 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해도 시중 주담대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
빚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 중심으로 던지는 매물이 폭증을 하게 될 거고요. 이런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는 실거래가 오늘도 나왔죠. 마포구 신촌숲 아이파크 30평대 고점 21억 대비 16억 거래가 나왔습니다. 여기 매물은 전월세보다 많은 추세로 가고 있고요. 175건. 일단 이렇게 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건 16억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18억 호가 방어선이 쉽게 무너질 거라는 얘기죠. 하방 압력이 가중이 될 겁니다. 실거래상에서도 이렇게 매물이 쏟아지고 최저가 거래가 나온다는 건 빨리 팔겠다는 의도죠. 지금 서울 집값 방향이 확실히 꺾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강동구로 가보면 고독 아르테온 고점 10억 8천 대비 15억 거래가 나왔습니다. 고점 대비 5억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여기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죠. 전월세에 비해서 거의 압도적인 물량입니다. 677건. 호가는 저층이지만 그래도 12층 15억 거래가 비슷하게 나와 있고요. 21층도 15억에 나와 있네요. 이렇게 가격대를 최저가 거래와 비슷하게 내리면서 서로 앞다퉈 팔겠다는 의지가 불끈불끈 엿보입니다. 이렇게 하방 압력은 가속도가 붙을 거고요. 최근 송파 쪽 충격 거래가 나왔었죠. 가락상용 1차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나왔었는데요. 30평대 고점 17억 대비 7억의 거래, 호가를 살펴보면 거의 13억대로 완강한 편입니다. 근데 매물량은 278건, 전월세에 비해서 압도적이죠. 8억 거래 이후에 가격 하방 압력 확실하게 받을 건 뻔합니다. 이렇게 신저가가 무서운 거죠. 이후 가격대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영등포 쪽으로 가보면 레미안 에스티움, 여기도 신저가가 나와서 충격을 던져줬는데 20평대 고점 13억 거래에서 5억 정도 빠진 거래 보여줬습니다. 7억 7천의 거래가 됐죠. 호가는 10억 선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도 고점 대비 내려와 있는 추세입니다. 매물도 전월세보다 월등하게 많은 441건. 그리고 영등포에 있는 몰래자이, 여기도 거의 고점 대비 30평대가 7억 정도 빠지는 거래가 나왔고요. 8월 상당히 충격을 던져주는 거래였습니다. 이렇게 호가가 완강하게 버티는 것 같아도 매물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서 호가 역시 직전 거래가가 약세 현상을 보여줌으로써 하반기 부동산 악재가 터지게 되면 집값은 급속도로 흔들릴 가능성 높게 될 겁니다. 그러니 무턱대고 대출받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성비 있는 곳을 선택지로 정하신다면 최근 영등포 쪽에서 분양했던 영등포자이 5구제곱 8억대, 8사제곱 11억대를 찍는 분양가로 나왔었죠. 진입에 성공한 분들 좋아했는데 실제 주변 시세 들여다보면 물레동자이가 고점 13억을 찍었는데 9억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거 뭐 마이너스 2억이 나네. 그래서 고분양가가 덤탱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가성비를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한 방에 1000세대에 가까운 물량, 어찌 보면 미친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짜 입지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동서남북 서울의 초도심과 연계가 되고 있는 입지 가지고 있죠. 바로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이것도 수방사 부지와 캐릭터가 비슷하죠. 일반 분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900세대 정도 되는 물량이 분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나오는 공급이라 해도 자금 문제로 걱정이 많은데 여기는 이런 부담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서울도심에서 공급되는 대규모 공공분양 단지라는 얘기입니다.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민간 분양 추세와는 달리 완전히 결을 달리하는 가격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정확한 공급 규모는 836가구 정도 나오게 되고요. 청약 형태는 공공분양, 사전청약, 일반형으로 분양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일반을 대상으로 디테일하게 나눠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평형 타입 597484제곱으로 구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 분양가죠. 온갖 원망의 대상이었던 수방사 부지보다는 훨씬 낮게 나올 전망이고요. 59제곱 6억 선, 84제곱 7억 선까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분양했던 영등포자의 59제곱 9억, 84제곱 11억 선에 나왔는데 이거 지금 14억을 찍고 있는 서울 분양단지와 비교해보면 야, 이때가 착했구나 라는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당시에도 무지하게 비싼 분양가였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요즘 분양가가 미친 겁니다. 공공분양이 주변 시세 대비 70% 정도 나오니까 84제곱이 7억 정도에 나와주면 상당히 가성비 면에서 훌륭할 수가 있겠죠. 여기 교통환경을 보면 거의 뭐 입지 저격이라 불러도 좋죠. 핵심만 콕콕 찌르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방동, 여의도, 흑석동을 사통팔달 걸치고 있는 아주 묘한 입지 가진 곳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경쟁력을 죄다 흡입하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일단 서쪽으로는 신길, 그리고 북쪽으로 여의도, 동쪽으로는 노량진까지 동선을 확대할 수 있는 곳이죠. 한강대교 건너게 되면 용산 진입도 용이하겠습니다.
거의 뭐 입지가 아주 좋은 곳이라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는 곳이라 할 수 있겠고요. 무려 서울의 뉴타운을 3개나 끼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입지 폭발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변 교통환경도 좋은 편입니다. 일단 아파트 단지에서 제일 가까운 역이 7호선 장승배기역, 장승배기역 자체가 강남동선 좋은 편이죠. 10여 분 정도 가면 강남에 접근 가능하니 뭐 얼마나 핵심 입지를 찌르고 있는 지하철 라인입니까? 그리고 주변에 1호선 대방역도 가까운 편이고요. 대방역을 통해서 노량진역은 한 정거장이면 도착, 가장 화려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노량진역에 쉽게 도착할 수 있겠습니다. 교통환경으로 볼 때도 뭐 아주 괜찮다고 할 수가 있겠죠. 습세 환경도 좋은 편이고요. 아무튼 지금 서울 도심에서 나오는 민간 분양 가격대와 비교해서는 정말 미친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반기 연말 거쳐서 집값 폭락 올 가능성 높습니다. 잘 고려하셔서 자금동원 가로안에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정말 여러모로 기회인지 위기인지 헷갈리는 시기입니다. 그래도 조심조심 하셔야 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요. 하반기를 넘어서 연말로 지날수록 집값 하락세는 더욱 뚜렷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보다 디테일하게 접근하셔야 되는 때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